내일이면 6.3 대선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선거 막판에 나온 지금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각 후보들 선거 막판 전략 짜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주말이었던 어제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아주 강도 높게 내란 응징 이걸 외쳤다면 어제는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게 비교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죄는 벌하되 정치 보복은 결탄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 국민 통합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집권 시 최우선 과제는 민생 회복이라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이번 대선은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면서 이 내란 응징을 강도 높게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톤 다운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도 줄어들자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에 호소를 하면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압도적 응징을 강조를 했던 이재명 후보 목소리와 어제 나온 이재명 후보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요, 그 취재진들한테 질문 더 하라 이러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언론에 대해서 제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집권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한 기자한테 급한 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부분 국민의힘이 놓치지 않고 또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일단 어제 질의응답 시간부터 좀 지켜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다음 일정을 위해서 이동해야 한다고 대변인과 보좌진이 계속 만류를 하고 재촉을 하는데도 질문을 더 해달라, 나도 할 말이 많다면서 질의응답을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언론사 기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거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이 후보가 답변을 급한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끄는 겁니다. 당시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좀 하세요. 뭐 어차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하고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합니다.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죠. 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식 언론 재갈이자 독재의 신호탄이라면서 이 후보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보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대북 송금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고 온라인상 비판글을 고발 차단하기 위해 민주파출소를 운영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이 후보가 언론을 통제와 응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제 막판 선거 전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강경 보수 세력과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역시 중도층 표심 공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의 이른바 수직적인 당정 관계 이거를 반성을 하고요, 사당화 정치를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어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원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실행 계획을 밝혔고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면서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당정 관계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통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행정 입법을 장악할 거란 우려가 나온 걸 의식해서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이걸 의식한 듯이요. 이 사전투표에 대한 독려에도 나섰습니다. 앞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걸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장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이 현안 발표 자리에서 사전투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까 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해달라. 나도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지지층 일부가 이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앞서 이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사전투표 제도 폐지를 내세웠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 코미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 사전투표 관련해서 과거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 나온 김문수 후보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최연소 대선 후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좀 젊다는 점을 부각을 하면서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에 수도권을 돌면서 이른바 MZ 세대들을 많이 찾는 이른바 핫플 지역을 방문을 했고요. 또 고시생을 비롯한 청년층을 만났습니다. 자필로 쓴 편지, 이걸 선거 공보물로 보냈는데 이것 역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악필이지만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저의 손글씨체로 만든 편지를 드린다면서 대통령 선거용 선거 공보물을 통해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이 편지에서 박근혜 퀴즈로 불렸지만 자신은 노무현 퀴즈가 되고 싶다며 거듭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 후보의 자필 편지에 일각에선 젊고 신선하다는 진심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에 반장 선거용 편지 같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